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지,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계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.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.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,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,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,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?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. 저희가 저 피고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아까 특별검사 질문 중에 그 특별검사 조사에서 포고령 받은 사실이 있다,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다고 했는데,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변호인하고 동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을 퇴장시키고 피고인과 그 조사하는 담당 검사가 CCTV를 열람한 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변호인하고 상의를 따로 하신 거죠. 네,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. 그때 그 동석한 변호인이 뭐 모든 것이 다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면 뭐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서 포고령은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바꾸신 건가요? 뭐 그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? 아까 그 CCTV를 보면서 한 6명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고령을 다 만약 읽었다면 또는 뭐 소유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저 CCTV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냐 하는 거. 그 다음에 또 김용호 장관의 그 진술 조서를 뭐 보여준 거,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적용이 돼서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그 아니지만 그냥 저 포고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진술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바탕으로 번복하신 거면 그 포고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? 포고령을 받은 사실이?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?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모든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게 저의 이러한 그 앞으로의 모든 그 상황에서 생활에서 좀 뭐 떳떳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포고령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와서 바꾸신 건 아니고요?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.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뭐 국회 탄핵소추, 뭐 예산삭감, 뭐 이런 폐악질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?
그와 뭐 유사한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? 저는 정확히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는 거기에서는 들은 것 같지 않고요. 그 다음에 12월 12일 거기에 왜 비상계엄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국민 담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저는 뭐 거기에 그런 그 국정의 마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럼 당일날 피고인이 들으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든 계엄 선포 사유는 정확히 뭐였습니까? 지금 그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정이 좀 마비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일 저는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헌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판결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은 뭐 계엄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. 그런 그 판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피고인께서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시고 그 지금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비상계엄 선포 반대는 차치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국정 마비나 뭐 국회 폐악질 이런 것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저는 그런 것들은 결국 정치적인 대화, 타협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.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그러한 그 제도가 우리 안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 내지는 국정마비라면 그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 더 국정을 맡은 분들이 노력해야 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이나 뭐 동의를 하셨습니까? 그러한 것들이 저 외견상 나타나는 국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소 뭐 초래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거의 해결 방법은 그거는 비상계엄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결 방법이 비상계엄이 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사실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런 교착 상태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까?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에 더해서 추가로 뭐 다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게 있습니까?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신 거는 들으셨죠? 대통령이 그러신 겁니까? 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언에 그렇게 하신 건 들으셨습니까?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고 계셨다.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가요? 네,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었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. 근데 피고인은 지금 대통령에게 뭐 국무회의 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.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?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집행은 대통령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. 네,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
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부터 국무위원들 더 부를 계획이었다면 뭐 그럴 겁니다. 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피고인의 제안이나 권유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? 글쎄요. 저 어느 경우에 보면은 여러 그 본인이 결정을 만약 하고 있었더라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뭐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아니면은 본인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을 건의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공소장에 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국회 예결위 나가서 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이런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?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러나 그 취지는 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계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.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.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 그랬습니까?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.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